절대 열어서는 안 되는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면 설날입니다. 벌써 설이에요. 네. 이번 설 명절도 만만치 않게 길어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설날에 얽힌 설화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거? 설날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설 전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런 얘기 듣고 막 잠 안 주무셨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잠자면 이게 눈썹이 하얗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야죠. 잠 안 자려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악착같이 버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속눈썹이 하얘진다는 그런 속설, 이거의 어떤 정확한 이유를 한번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야설인지 정설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온 건지. 그러니까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와 함께 만신전의 금기 기록들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모신 선생님분들의 네. 기운이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예. 제가 괴담노트 하면서 뭔가 운이 튼 건지 아니면 원래 운이 틀 사람이 괴담노트를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듣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네. 진짜요?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일만 생기고 있고. 축하드려요. 예, 뭘 축하하는 겁니까? 좋은 일이 그냥 예. 예.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설날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부연사 선생님? 설날 밤의 복난의 의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민속적으로는 새해에 복을 받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 만약 잠이 들면 귀신이 와서 눈썹을 하얗게 칠하고 장난을 치고 가죠. 근데 귀신들도 왜 장난기 있는 귀신들 있잖아요. 네. 아마 장난치기 위해서 아마 뭐라도 흔적을 남겨놔야 되니까 하얀 색깔을 칠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밤새 고스톱을 쳤군요. 야, 그러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잠을 자면 안 되니까 밤새 윷놀이를 하고 화투를 치고 뭐 그냥 예. 최서임 아나운서는 오늘 의상도 거의 뭐 하얗게. 그래서 약간 네. 사실 제가 설 연휴에 그 네. 방송이 있어서 못 내려가요. 네네. 약간 좀 그래서 좀 약간 원한이 담긴 네네. 아이고. 그런 처녀 귀신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쉽지 않네요. 근데 진짜. 지금까지 입은 캐릭터 중에 소복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근데 우리 청아도리 형님. 그거 말고도 설날에 그 또 다른 풍습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발 예. 신발 숨겨 놓으신 적 없으세요? 아, 기억난다. 이것도 설날 전날 밤에 네. 이렇게 하던 전에 내려오는 풍습인데요. 네. 그 야광기라는 귀신이 네. 내려온대요. 야광기. 예, 그 귀신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다 신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이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이 있으면 신고 가는 거예요. 그 신발을 뺏긴 주인은 1년 내내 운수가 사납거나 병에 걸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네. 그게 아니고 신발이 400켤레가 있는데. 에헤. 400개 다 신어보려면 밤을 다 새야 한 되겠는데요? 10켤레면 주세요, 저. 다 나눠주시죠. 아니 귀신이 뭐 발이 시려워서 그런지 신발을 좋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남의 신발을 신어서 가져가는 거 보니 신발만 꽁꽁 감추면 그 액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신발을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앞머리를 이렇게 놓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귀신들이 신발을 신고 나간다고 해서 네네. 항상 신발을 돌려놓는 의미예요. 귀신은 나가고 사람은 들어온다. 그래서 안과 밖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난 오히려 항상 들어갈 때 그냥 벗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대신에 그걸 가지런히 놔야 돼요. 가지런히. 가지런히.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또 괴담 같은 게 있습니까, 설아 선생님? 아까 야광기 귀신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보다 더 독한 귀신이 있어요. 예?
양갱이라고 하는데 밤양갱 아니에요? 네. 먹는 거 아니고요? 양갱이라는 네. 양갱이는 아이의 명을 걷어가는 귀신입니다. 더 무서운 귀신이죠. 그래서 설 전후로 문단속도 잘하고 쓸데없이 많이 돌아다니지 말라고들 하셨어요. 혹시 그 청아 도령이시잖아요. 네. 죄송한데 어떻게 여자예요, 남자예요? 저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도령이세요? 몸줄을 청아 도령님으로 받았어요. 자꾸 그게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설날을 보면 이게 한자로 삼갈 신자를 써서 신일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무 들떠 있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라. 네. 새해 첫날부터도 조심.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괴담노트 더 강렬하고 더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에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됩니다. 자, 가장 먼저 어느 분이 열어주실까요, 최소임 씨? 네, 가장 먼저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부연사 선생님이십니다.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임신한 아내를 위협하는 남편의 원혼. 부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새 생명의 축복이 가득해야 할 태교의 시간이 어째서 죽음의 공포로 뒤덮이게 되었을까요? 망자가 나타날수록 그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고 마는데요. 그 기이하고도 서늘한 인과응보에 관한 기록 지금 공개합니다.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게 된 미망인 선혜 씨. 선혜 씨의 꿈속에 매일 밤 남편이 나왔습니다. 뱃속 아이한테 나쁜 생각 좀 하지 마. 제발 건강하게 낳아줘. 그치. 아유. 그럼에도 선혜 씨는 거의 매일 외출을 했고 임신한 상태인데도 외모에 더욱더 신경을 썼습니다. 바람 났다니까. 우리 오늘은 이럴 시간 없어. 쇼핑하기 전에 산부인과 들러서 애 떼는 일정부터 잡아야 한다고. 와. 이래서 원혼이 된 진석 씨가 선혜 씨 꿈속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불륜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뱃속의 아기를 지우려 했으니까요. 이날 밤에도 선혜 씨의 꿈속엔 진석 씨가 나왔는데요. 정말로 애를 지우려는 거야? 애 떼기만 해봐. 평생 동안 네 앞에 나타나 괴롭힐 테니. 이 정도 꿈에 나타나면 네.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매일매일 이런 꿈이 반복되자 견디다 못한 선혜 씨. 결국 저를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런 선혜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억울해했죠. 억울했다고요? 뻔뻔하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못된 남편이 죽어서도 저를 협박해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선혜 씨가 안쓰러웠습니다. 임신까지 한 여자였으니까요. 다만 선혜 씨가 신당으로 들어올 때 귀신인 남편이 따라 들어왔는데 이 원혼은 오히려 억울해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기 위해 남편의 원혼을 제 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왔다. 나 살아있을 때부터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더니 뱃속 아이를 지우겠다고? 남편의 원혼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나 죽고 받은 보험금으로 친정 식구들 나눠주고 흥청망청 쓰고 다니면서 6대 독자를 없애겠다고? 6대 독자였어요?
게다가 감춰져 있었던 진실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었는데요. 남편 진석 씨는 죽기 전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선혜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죠. 민걸. 아, 저래서. 이때 119가 출동을 했는데요. 자신들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진석 씨를 살릴 수 있었다며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 일부러 늦게 신고한 거네. 그러네요. 저는 남편의 원혼을 달래달라는 선혜 씨의 요청을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당연하죠. 네, 잘하셨어요. 그동안 계속된 남편 원혼의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인해 차마 뱃속 아기를 지우지를 못했는데요. 자기야 빨리 와줘. 아 진짜 낳기 싫었는데 이놈의 애가 나올 때가 됐나 봐. 아니 출산하는데 이놈의 애라니. 와 이거 자기 애한테. 원혼의 협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간 저질렀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천벌을 받은 것이었을까요? 끝까지 반성하는 마음이 없었던 선희 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죽고 맙니다. 천벌받았네. 남편의 원혼이 자신의 아이를 품은 아내를 괴롭혔던 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고 더러운 행동을 그만두라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원혼의 울부짖음을 듣지 않는 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계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면 남편의 원혼은 아이를 지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무속적으로 네. 원혼이 특정 존재를 보호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귀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6대 독자라는 가문의 맥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핏줄인 아이가 비정한 엄마 손에 그러니까. 치어진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겠죠. 네. 그래서 아내 선혜 씨를 위협한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발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우리 아이를 무사히 낳아달라는 메시지였겠죠. 네. 그러니까 망자의 절박한 호소였다고 봐야 되죠. 네, 이처럼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죽어서 영가가 되어서도 본능적으로 남아있는 보호의 기운입니다. 네, 그래서 보호의 기운이 작용을 해서 망자가 아마 그렇게 그 아이 엄마한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이야기가 그 귀신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좀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단순히 뭐 귀신 이야기다 아니다, 복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살면서 나만 편하기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선택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은 얼마나 우리 신상에도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선혜 씨는 자신의 안락한 상가, 욕심을 위해 남편의 죽음을 방관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뱃속의 아이까지 자신의 미래를 가로막는다고 지으려고 했으니까 뭐 그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네, 무속에서는 이런 마음을 마각기였다고 하죠. 마각기면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가장 소중하고 가치인 천륜은 무섭잖아요. 네. 그리고 천륜과 양심,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삶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또 영상 속의 선혜 씨는 이게 굿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속에서는 죄책감을 이렇게 뭐 돈, 의식으로 덮으려는 이런 어떤 마음을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무속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구슬내서
뭐 행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네. 필요하지만은 구슬하고자 하는 이제 의뢰자분들의 네. 마음입니다. 정말 망자를 달래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뭐 자기의 편안함, 불안감과 이런 거를 떨쳐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 구슬의 효과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 하면 안 될 굿인 거잖아요. 네, 내 죄를 맞아요. 덮기 위해서 구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단연코 의미가 없다. 네. 보면 이제 사연자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연을 받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해석이 세상의 이치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맞는 얘기고 상식선에서. 네, 이 세상의 이치에 맞는 일들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화를 입게 되는 게 실제 이제 뭐 사연자의 현실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맞아요. 예, 망자가 나타나서 맞아요. 진짜 그걸 그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출산을 앞두거나 막 아이를 낳은 분들 중에서 이제 유독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있습니다. 그 무속에서는 이 시기의 꿈을 좀 다르게 보나요? 다 당연히 다르게 보죠. 오. 내가 새 생명을 잉태했을 때하고 네. 네. 나의 그냥 홀몸일 때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삼신할머니가 전지해준 네.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있으니까 네. 그 아이의 기운에 따라서 태몽꿈도 달라집니다. 어. 네. 그래서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또 그 아이가 네. 또 실제로 탄생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지죠. 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마음을 정갈이하고 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저에겐 좀 와닿는 그렇죠. 저에겐 또 중요한 네.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연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네, 이번에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대비궁 선생님이십니다. 대비궁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401호 액자에 숨겨진 비밀. 대비궁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끔찍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액자의 앞면을 대부분 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뒷면은 볼 일이 잘 없는데요. 시선을 끄는 앞면과 다르게 조용하게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액자의 뒷면. 지금부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액자 뒷면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꿈꿔오던 펜션 운영을 시작한 영철 씨. 펜션을 좋은 가격에 인수하면서 오픈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대박 기운이 들어왔나? 아, 이번 달도 예약이 꽉 찼네. 칭찬이 가득한 리뷰와 꽉 찬 예약을 볼 때면 피곤함은 사라지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답니다. 기분 좋죠, 기분 좋아. 오, 여기 스위트룸이라 그런가?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요. 전 사장님이 감각이 좋으셨어요. 제가 손댄 건 거의 없어요. 일주일 동안 푹 쉬다 가세요. 다른 분이 운영을 하셨구나. 리모델링까지 끝낸 펜션을 가구며 인테리어 소품까지 모두 포함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인수했던 영철 씨. 아, 왜 첫날부터 악몽이냐? 아, 왜 놀라서 그런가? 아, 몸이 더 뻐근하네. 401호의 악몽은 날이 갈수록 계속되었습니다. 목이 없어요.
저 401호 예약자인데요. 남은 일정 다 취소할게요. 저 환불해주세요. 아, 환불이요? 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손님? 야, 뭐지? 야.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늘어나는 401호의 예약 취소. 게다가 리뷰까지 안 좋게 달리는데요. 아,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아니, 400으로 위는 창고라 손님도 없는데. 아, 참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주인 입장에서 영문을 모르니까. 네. 원인을 모르니 해결 방법도 알 수 없었던 영철 씨. 401호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401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꼭 원인 좀 찾아주세요. 발을 딛자마자 아주 오싹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방을 둘러보는데 유독 벽에 붙어 있는 황금 물고기 액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액자 당장 떼어내세요. 에? 아, 저건 전 주인이 꼭 걸어두라던 액자인데 무슨 문제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요. 이후 액자를 벽에서 떼어내자 충격적인 액자의 뒷면이 드러났습니다. 뭐야? 칼 아니야? 칼이 보이는데요? 아, 이게 뭐야? 이렇게 해놓으니 사달이 나지. 액자의 뒷면에는 누군가가 엉터리로 해놓은 비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비방이 귀신을 내쫓기보다는 오히려 귀신을 붙잡고 있게 된 이유였던 겁니다. 아니, 저런 비방을 왜 자기가 막 해? 사정을 알아보니 과거에 401호에서 연인 간의 살인이 일어났었는데요. 싸움하다가 남자가 홧김에 여자친구를 그만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미쳤나 봐.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남자가 여자친구의 머리를 잘라간 뒤 근처 야산에서 남자는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남자가 가져간 여자의 머리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펜션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자 주변을 수소문해서 저렴한 가격에 귀신을 쫓는 비방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액자 뒤에 비방을 했고 그게 이러한 문제를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큰일 나지 저거. 잘못된 비방을 행했던 전 주인은 그 이후 계속 꿈자리가 사나워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안 좋아지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영철 씨에게 급하게 저렴한 금액의 펜션을 넘겼던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는 액자에 걸린 잘못된 비방을 풀어주었고 그제서야 묶여있던 원혼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여자의 억울한 죽음과 잘못된 비방이 만들어낸 괴담이었습니다. 액자처럼 특정 물건에 실린 귀신의 경우에는 그 물건에 있는 공간에만 나타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또 다닐 수가 있나요? 어떠한 그 형체마다 네. 물건마다 때와 장소마다 네. 형형색색으로 다 다를 수가 있고요.
굳이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동토났다고 하잖아요. 네. 네. 어떤 집안의 물건을 잘못 들여왔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뭐 수리를 하였거나 보수공사를 하였거나 이러한 경우들을 들어봐서도 그 한 곳에 머물르지 않고요.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피해 다니는 거죠. 빛의 속도를 피해 다니는 거죠. 밝은 기운을 네. 숨어 다니는 거죠. 오. 습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요사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요삭이라고 하는 거죠. 아, 요사귀. 네, 아. 요사를 부리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사연도 그 머리잖아요. 네. 사람 머리로 이렇게 통통통 공을 튀겼다는 거예요. 어우. 아니 그럼 사연자의 사연처럼 거기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으로 인해 네, 본인이 이제 거기에 좀 안 좋은 기운을 떨치고자 네, 액자를 사고 그 뒤에다가 그 자기만의 그 비방을 해서 놨는데 네. 그 잘못된 비방으로 인해서 귀신이 출몰을 했는데 그 귀신은 이제 그 근처에 모든 안 좋은 기운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요. 저도 이제 야구장 가서 야구 선수들 이야기 듣다 보면 전지 훈련을 가서 그렇게 타지에 있는 그 숙박업소에서 귀신을 목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좀 왕왕 듣거든요. 네. 실제로 뭐 펜션 숙박업소가 귀신 출몰하기에 이게 약간 좀 적합한 장소? 그렇게 좀 많이 나타나는 장소인가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동인구들이 수도 없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예. 어두운 기운, 좋지 않은 기운들이 가장 많은 곳은 특히 영안실 근처인 병원, 네. 병원, 그리고 습하고 음지, 어두운 곳, 그늘 이런 곳들에 귀신들이 많이 출몰을 하고요. 우리가 12달로 봤을 때 귀신들이 유독 많이 이렇게 왕성하게 기운을 펼치는 달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때와 여러 가지 또 나의 좋지 않은 기운과 나의 좋지 않은 컨디션 여러 가지들이 맞물리면 거기에서 귀신들이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악귀신이 따라오는 경우도 많고요. 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상문이 끼었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문은 꼭 장례식장에서만 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축하해주는 돌잔치나 결혼식장에 가서도 상문을 끼워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운이 많이 물리는 장소를 다녀올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이 영상 속 이야기를 본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펜션이나 호텔, 예. 모텔이나 이런 어떤 투숙하는 장소에 갔을 때 오싹하거나 등골이 오싹하거나 이렇게 머리가 쭉 뻗친다라는 느낌을 받는 호실이 유독 있습니다. 그런 객실은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액자 같은 그런 엉터리 비방은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이 함부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막 인터넷에 떠도는 형태의 비방을 하면은 안 되고 이거를 잘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해서 좀 비방을 받아야 되는데 제 돈이 없어요 만약에 네. 진짜 힘들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찾아갔어요. 나 지금 가진 돈이 한 18,000원 있는데 인터넷으로 비방을 할까 하다가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매몰차게 내보냅니까? 아니면은 그거 그냥 받고 이렇게 하나 써주십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게 판단이 뭐- 든다면 저는 기꺼이 해드립니다. 아, 그럼 마음이 딱 네. 움직이게 하는군요. 네. 아. 일단은 뭐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찾아가서 네. 솔직하게 뭐 함부로 비방을 따라하면 오히려 더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대비궁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뉴스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이야기는 설화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설화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고개를 든 끔찍한 순간. 설화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 바로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안 좋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무슨 일을 하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운이 나빴던 아들로 인해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간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명문대에 진학한 경희 씨의 아들 성재. 성재는 공부는 물론 성격까지 좋아 교우 관계도 원만했는데요. 특히 부모님에게 살가운 아들이라 주변에서는 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빵. 오는 길에 엄마 생각나서 사왔어요. 아유, 성재는 정말 어쩜 이렇게 다정하니. 우리 아들이 성재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 간호사로 일하던 경희 씨는 일 때문에 바빠 성재에게 크게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말썽 한 번 없이 자라준 성재가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아, 근데 성재도 돼지띠 아닌가? 올해 돼지띠 삼재라던데 조심해야 돼. 아유, 괜찮아요. 작년에는 성재 아빠가 삼재였는데 별일 없었는걸요. 경희 씨네는 신년 운세조차 보지 않는 집안이라 삼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어머, 성재야, 너 다리가 왜 그래? 아,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살짝 접질렀어. 며칠 치료하면 괜찮대, 엄마. 걱정하지 마요. 괜히 삼재가 아닌데. 며칠 후 집으로 성재 친구가 찾아왔는데요. 경희 씨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 성재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연락도 안 받고 아니 갑자기 휴학을 했어요. 어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경희 씨에게 과대를 맡았다며 대학 생활을 즐거움을 말하던 성재. 경희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둘러 성재에게 확인하러 간 경희 씨. 아, 성재야, 너 학교 안 갔어?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다 얘기해봐. 하지만 성재는 엄마와 대화를 나눈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워졌어요. 약간 변했는데요. 어두워졌어. 성재야, 문 앞에 밥 놔둘게. 가져가서 먹어. 경희 씨는 뒤늦게 찾아온 아들의 알 수 없는 반항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머리. 성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성재의 절규에 결국 경희 씨는 열쇠로 성재의 방을 열었는데요. 뭐야? 아프다고. 그만해. 그만. 성재야, 왜 그래? 머리가 아파? 엄마랑 병원 가자. 그 순간 몸부리치던 성재가 자신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안 돼! 성재야, 엄마야, 이거다. 아, 이게 삼재에 귀신이 쓰일 수도 있다. 그날 이후 경희 씨는 성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요. 성재는 모두가 잠든 밤이면 방 밖으로 나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이한 아들 행동에 걱정되어 찾아온 경희 씨. 저는 성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었는데요. 성재가 은둔 생활을 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성재는 학교 선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요. 뭐야? 장례식장이요? 갔다 왔구나. 성재야, 아직 안 갔네? 야, 다행이다. 응부들 사람 한 명 필요한데, 야, 네가 좀 도와줘라. 응? 내가? 나 그 정도로 저 선배랑 별로 그렇게 안 친해.
아 잠깐이면 돼. 아 너 그리고 과대잖아. 과대가 이럴 때 나서는 거야. 결국 성재는 웅구를 들고 망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졸린데? 안 되겠다. 30분만 눈 붙이고 가야지. 문제는 그곳이 하필 나무가 많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흔히 아는 소금이나 팥을 뿌리지도 않았죠. 그렇게 성재는 삼재로 기운이 바닥이던 시기, 웅구를 들고 부정을 막지 않은 채 돌아와 상문 부정이 스며들고 말았던 겁니다.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어야 했지만 집으로 데려온 꼴이 된 성재. 성재는 부정을 푸는 의식을 한 후에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갓집을 다녀온 후에 소금과 팥을 뿌리거나 이제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어딜 들렀다 들어가라라는 얘기는 이제 맞아요.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외에도 상갓집 다녀올 때 다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나무가 많은 곳이나 뭐 호수나 강가, 저수지 이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무나 물. 네, 나무나 물은 혼령들이 강해지는 곳이라 하늘 품기 좋은 곳이거든요. 이제 오랜만에 지인들이랑 만났다고 뒷풀이로 이제 노래방이나 뭐 술집 같은 데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웬만해서는 음기가 강한 곳이라 안 가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 그 모든 사람이 뭐 사실 웅구, 아까 웅구를 잠깐 들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웅구를 든다고 뭐 상문 부정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삼재였던 그 주인공처럼 특히 그 뭔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삼재라고 해서 꼭 성문 부정이 타는 것도 아니고 웅구를 들었다고 부정이 타는 것도 아니에요. 상문 부정은 그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했을 때부터 네. 부정을 탈 사람은 타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무관하고 유일하게 좀 조심해야 하실 분들은 귀문관살, 사주에 귀문관살이 있거나 귀문이 열린 사람, 올 해운년에 귀문이 열린 사람, 그다음에 칠성줄이 강한 사람, 그리고 뱃속에 있었을 때 상문을 당해서 태어난 아기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상갓집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약간 연약해 보이는데 귀신을 쫓을 수는 있습니까? 네. 너무 귀여우세요. 모시고 계시는 몸주의 신령임에 따라서 기운이 달라지죠. 이게 만약에 삼재를 맞으신 분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상갓집을 가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좀 가장 먼저 좀 주의해야 할 거,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상갓집을 다녀왔었을 때 먼저 이상을 하면 네. 몸부터 이상해져요. 저희가 오는 몸살 감기처럼 오한이 오고 두통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컨디션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지나고도 2, 3일이 지났고 병원을 갔다 왔는데도 낫지도 않는다면 그건 상문 부정이라고 거의 보거든요. 그럼 상문 부정을 풀어줘야 하는데 네. 초기에도 집에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로는 흰 죽을 써서 네. 흰죽. 그 부정 탄 사람 머리카락을 뽑고 그다음에 침을 3번 뱉어서 어디에? 침이요? 머리카락에? 그 흰 죽에 흰 주겠다. 네. 첫태태. 네. 그래서 집 밖으로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 이제 설거지 하시고 남은 물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꼭 굳이 설거지 물이 없으면 그냥 된장 끓이듯이 시래기, 뭐 배추, 된장을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이제 된장국 끓이듯이 끓이시면 네. 그 집안에 이제 된장국 냄새가 나시잖아요. 그 집안을 온 풍긴 다음에 네. 상문 부정 탄 사람 몸도 한번 훑어주고 네. 네. 그리고 칼로 좀 무섭겠지만
부엌 칼로 머리 한 번씩을 긁어주세요. 아, 이렇게요? 네. 쓱쓱, 네. 살살. 네, 네. 그렇게 하고 집안의 곳곳에 허공에다가 이제 칼을 휘두르고 다니세요. 이렇게요? 참고요. 제일 중요한 건 칼을 이제 밖으로 집 밖에서 던져야 되는데 칼 끝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던졌을 때 칼 끝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네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보통. 네네네. 그래서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 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 이거는 그냥 이제 초기에 상문이 초기. 탔을 네네네. 네, 약간 감기 몸살처럼 싹 왔을 때 할 수 네. 있는 것들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래도 그 삼재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삼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괴담 노트가 주는 정보 굉장히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상 설아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느 분이신가요? 네, 오늘의 마지막 괴담 노트는요. 청아도령님의 괴담 노트입니다. 청아도령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잘못된 선택이 불러온 풍파의 끝. 청아도령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이야기.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운이 끊이지 않았던 한 집안의 사연인데요. 그 불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성주 씨. 당분간 수입이 없을 텐데 나라도 일 좀 알아볼까? 아이, 아니야. 걱정 말고 기다려봐. 내가 어떻게든 우리 내 식구 먹여 살릴 거니까. 갑작스러운 성주 씨의 실직으로 불안해하던 아내와 달리 당사자인 성주 씨는 오히려 태평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주 씨는 이미 해직금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명당 자리에 사무실 계약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성주 씨. 아, 다 계획이 있으시었으니까. 왜요? 뭐야? 계약한대잖아요. 아빠, 여기 맞아? 맞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나?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성주 씨는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떡해. 그때부터 성주 씨는 사기범을 잡는데 몰두했는데요. 당신, 대체 요즘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야? 아, 이 사기친 놈을 잡아야 돼. 아, 그래야 우리 식구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에서 무슨 수로 잡을 건데? 제발 좀 그만해. 아내의 만류에도 사기범 잡을 생각에 점점 가족들은 뒷전이 된 성주 씨. 결국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게 됐는데요. 그제서야 불행의 시작점을 알아보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그러고 오신 거요? 그래서 궁금하다. 이거 불행의 시작은 아직까지 힌트를 모르겠어.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 사연은 감욕바람이야. 죽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으니 탈이 날 수밖에. 그게 아버지 산소에도 영향이 갔어. 감염바람이요? 감욕바람. 이게 뭐지? 1년 전 돌아가신 성주 씨의 아버지 성주 씨는 아버지 산소를 만들면서 그 옆에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가묘를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문제는 자리만 마련해 둔 게 아니라 봉분까지 올렸다는 겁니다. 아, 저렇게 이렇게. 절대 안 돼. 절대 아버지 묘는 건드리지 말고 가묘만 빨리 정리해. 오, 소름이다, 이것도. 야, 진짜 몰랐는데.
그 후 가묘를 정리한 성주 씨. 문제의 원인이 사라졌으니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요. 아 가려워 죽겠어요. 아우 근데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아 어디서 썩은 냄새 나지 않아요? 어디서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성주 씨는 마치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주 씨 꿈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요. 그 순간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과 함께 팔이 검게 골마 들어가더니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성주 씨는 아버지 손이 닿았던 곳부터 시작해 온몸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성주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구더기 치워줘. 구더기. 결국 다음날 성주 씨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아이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네. 혹시 산소 이장하셨어요? 내가 그때 분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점집을 다녀간 날 성주 씨는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야, 이번 기회에 아버지 산소도 깔끔하게 그 납골당으로 모셔버려. 그게 산소탈도 안 나고 더 좋대. 그 말에 솔깃한 성주 씨는 지금 파묘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제 경고를 까맣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가묘를 없애면서 아버지 산소를 파묘한 성주 씨. 아직 살점이 붙어 있는 아버지 시신을 화장해 납골당으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를 2번 죽인 꼴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벌을 받게 된 거죠. 마치 시체처럼 말입니다. 때론 사람의 욕심 하나가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재와 업이 되어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운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죽은 사람의 자리를 건드릴 때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 무속에서 말하는 건드리면 안 되는 묘자리는 어떤 경우인가요? 묘는 오직 죽은 자만이 혼과 백이 되어서 땅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 묘입니다. 네. 즉 묘가 망자들의 집인 거죠. 옛말에 묘자리를 잘 써야 네. 자손이 잘 된다는 얘기 많이들 들어보죠. 네, 많이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네. 그만큼 묘자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묘자리는 네. 산신님의 혈맥이 흐르는 곳.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신체의 오장육부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산소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너네 집에 묘바람 불었구나, 묘탈바람 불었구나, 그리고 산탈 났다, 산탈바람 불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게 이렇게 산소를 함부로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그 성주 씨 아버지의 산소를 그 납골당으로 옮기려고 파묘할 때 그 그쵸. 시신이 아직 그 썩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살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화장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살점은 시신은 썩으면 송진물이라는 게 나와요. 네. 네, 그 시신에서 다 빠질 때까지는 대략 10년에서 20년 정도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 시신이 다 썩어서 그 송진물이 다 빠지면서 흙으로 산으로
물로 나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스며들기도 전에 아버지를 화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를 2번 죽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꼭 이것만큼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있죠. 그 새겨야 될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다음 주가 설날이죠. 네. 네. 새해 첫날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괴담 노트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깜짝아. 무슨 얘기죠?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설날이 되면 네네. 성묘를 가잖아요. 네네. 이때까지 성묘를 안 가셨던 분들이라도 그래도 이번 계기로 그래도 조상님께 내가 술과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그래도 인사드리면서 좀 내가 요즘 힘들다. 좀 그런 분들은 더 찾아뵙고 그러나 욕심을 앞세워서 어떠한 다른 행동은 하시지 마시고 네. 정말 순수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VCR에는 안 나왔지만 저 성주씨 어머님이 저희 신당에 오셨을 때 네. 본인이 죽었어야 했는데 본인이 죽지 않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내가 저 감효에 빨리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아이고. 못 들어갔다라고 펑펑 우셨어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를 떠나보낼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화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자리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게 정말 제가 효인지 저도 제 욕심으로 아버님의 몇 자리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버지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4살 때 돌아가셨는데 뭐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었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가 어디에 이제 계시는지도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에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일 때였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정확한 나의 가족 관계를 알게 됐죠. 이 아버님의 이제 아들로서 이제 제가 이제 되어 있지만 거기 묘에는 내 이름이 없어서 그 청소년기 시절에 굉장히 좀 삐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공하고 나서 다시 찾아갔는데 이제 그때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나서 그 일산 기독교 공원 묘지가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옮겨졌는데 어디로 옮겨졌는지 저는 이제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아버지를 못 찾아뵙고 있는데 뭐 못 찾아뵈니까 뭐 인사할 일도 없고 인사도 못 드렸는데 워낙에 또 어머님이 또 아버님 생각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아버님을 좀 만나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나랑 인연이 없었으니까 안 만나도 되는 건지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뭐 어디 계신지는 모르니까 이제 뭐 못 가보더라도 좀 인사라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꼭 자. 하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더 부모님을 생각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저희가 다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꽁꽁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 노트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차도 많이 막히고 마음도 좀 네. 많이 들떠 있습니다. 네, 사실 네. 호사다마라는 말 떠올려지는데요. 이게 들뜨고 다들 즐거운 명절이지만 조금 뭔가 차분하게 보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욱더 무섭고 오싹한 이야기 많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괴담 노트 봉인 완료.